사셨고 지금은 시골에서 새 남편과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말하자면 독재자라고 하면 맞습니다. 고집이 세어서 자식들을 모두 휘어잡고 살려고 하시고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서 절약하고 사시는 건 좋은데 그걸 자식들에게 많이 간섭하고 당신이 사는 방식을 강요하는 스타일이시죠. 70이 넘으셨어도 몸은 아주 건강하셔서 40대인 저보다 힘이 더 세시고 젊은 사람과 몸싸움을 해도 절대 지지 않으실 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와는 수차례 다투고 왕래를 끊은 지 5, 6년이 되었고 시골 새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둘째 아들 집인 우리 집에 자주 오십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지 이제 2년이 되었고 초등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지내기 외롭고 춥다고 매년 우리 집에 오셔서 겨울에 1, 2개월, 여름에 1개월, 봄, 가을에 2, 3주 있다가 가시곤 했는데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간섭이 많고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욕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당연히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에 오면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서 주말에만 참으면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부터는 얼굴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참 견디기 힘들더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와 욕을 하셔서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미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더 자주, 더 오래 계시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오남매지만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 오는 것을 원치 않으니 둘째 아들 집에만 오신다고 하고 서울 아파트가 따뜻하고 편하니 이제 자주 오셔야겠다는 겁니다. 올 겨울에는 2달 좀 안 되었는데 설에 시골 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거라고 미리 엄포를 놓으시네요. 제가 좀 싫은 내색을 했어요. 티가 나죠.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얼굴이며 말투며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너는 네 아들하고 살아라. 나는 내 아들하고 살란다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싫든 좋든 난 내 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야겠다는 겁니다. 하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아무것도 안 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드시고 경로당 가서 노시고 편하긴 하실 거예요. 남편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자꾸 오시면 나도 많이 힘들어. 오셔서 그냥 있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간섭도 다 하시고 밥도 내가 다 차려드려야 하잖아.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저보고 밖에 학원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합니다. 70대 노모가 우리 집 오신다는 거 막을 수 없으니 저보고 참자고 하네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고민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추가. 많은 분들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어머니 불쌍한 분 맞습니다. 불쌍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신 것이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어서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을 참다 보니 저도 너무 힘들더군요. 성격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마음이 아주 넓은 성인군자 아니면 참아내기 힘든 유별난 성격이십니다. 올 겨울에 우리 집 오시기 전에는 시골 이웃 할머니들과 몸싸움을 하고 오셨더군요. 이번 싸움은 당신이 말씀하셔서 아는 것이고 그 전에도 이웃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다른 형제분에게서 들었습니다. 딸들 집에 가서도 간섭이 많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딸들과도 여러 번 싸우셨는데 딸들이 어머니의 잔소리를 받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딸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 집에만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도 속으로 삭히고 참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너무 지치고 참기 힘들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이대로 살면 속병이 나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요. 들어보니 새 남편에게 경제적 도움받지 못했답니다. 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같이 한 이불 덮고 40여 년을 사셨어도 전처의 자식들이 있으셔서 그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경제적인 도움은 못 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격도 안 맞으셔서 티격태격 자주 싸우시고 지내셨답니다. 제 생각에도 시어머니와 성격 맞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그래서 시아버님 혼자 계셔도 전혀 시어머님의 존재를 아쉬워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서로 귀찮아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늘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오실까봐 저도 심히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집에 오실 때 며느리 의견 물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다른 계획은 없니?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나 오늘 올라간다 라고 오시는 일이 다반사라 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단판을 지었어요. 오시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시고 며느리 배려 하나 없는 거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혼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내가 왜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이혼해야 하냐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막말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그런 말 남편에게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강하고 드센 자기 엄마 앞으로 자기가 싸우겠다며 시어머니랑 전화해서 이제는 오는 거 미리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대화 중 시어머니가 고성을 지르면서 이번에 안 간다 하시고 끊으시긴 했지만요. 또 전화는 오실 뿐이고 이게 몇 번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미리 조율은 하고 오시겠죠. 이 상황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언젠가는 다 지나가는 일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정말 시어머니 문제는 언제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해야 되겠지요. 밉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왜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는지, 밉상이란 표현이 그 어머니가 한평생을 어찌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요. 님은 남편이 그래도 그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거 이해하고 나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어머닌 새 남편에게서도 젊은 시절 내 새끼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자녀에게서도 또 당신의 장남에게서도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안다고. 그래도 둘째가 만만하고 편안해서 며느리 눈치에도 안락하다고 그리 오시는 거 아닐까요? 형제 중에 남편이 살가운 아들이었을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그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게 여겨지네요. 댓글 2. 먼저 남편이 님에게 꼼짝 못하고 님도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집안에서 보여주시면 그 어머니도 눈치 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머니도 내 아들이 당당해서 당당하게 신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과 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 집에서 내가 편해야죠. 그러니 며느리의 카리스마를 보이십시오. 피차 편하시려면 그래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건 누구에게도 덕이 안 돼요. 피하는 거지. 암튼 온다 라고 통보하는 어머님을 오지 말라고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거부할 수 없으니 살 길을 찾아야지요. 저라도 예의 바르게는 하되 환영하는 내색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라가 되지도 않는 일이니 있는 동안 내 공 깎아먹으면서 남편과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그 정도 건강을 지키고 있는 양반이니 그 정도라도 또 자신을 위로하면서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항상 통보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면요. 두 번째 사연. 결혼 앞두고 남동생하고 화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남동생과의 문제예요. 제 잘못 100%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해하고 싶어요. 글이 길지만 조언 부탁할게요. 저는 올해 25살이고 내년에 26살이에요. 회사 다니고 있고 소개팅으로 만난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랑 2년 연애 후 내년 초여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결혼식에 남동생을 초대하고 싶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어릴 때 평범한 남매 사이보단 친했었어요. 내년에 24살 되는 남동생은 친구랑 아는 형이랑 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일머리도 있어서 잘 되는 편이에요. 여자친구도 있고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뛰어서 지금은 괜찮은 자취방 전세 얻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6, 중1 때, 남동생이 초4, 초5 때 각각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빠를 먼저 교통사고로 보냈었는데 눈앞에서 엄마랑 남동생이 그 장면을 봤고 그 사고로 남동생은 살짝 다쳤었어요.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랑 남동생은 훨씬 더 힘들어했고 솔직히 제가 아빠를 잃은 슬픔이 사라질 때쯤에도 둘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것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고 결국 남동생이랑 저랑 둘이 남았어요. 친척분께서 전 키워주신다고 데려가셨고 잘은 모르지만 남동생은 어디 보내져서 중학생까지 그곳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랑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헤어졌고 그 이후로 성인 될 때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하는 게 보기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죠. 동생의 원망이 무섭기도 했고요. 친척분은 동생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동생은 학원 안 다니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면서 자취하게 되었어요. 소식만 들은 거라 잘은 모르지만 작은 원룸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동생은 중고등 시절을 흔히 말하는 노는 애로 지냈더라고요. 저도 계속 동생 생각하고 있었어서 대학 가자마자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냥 남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 소식도 못 듣고 혼자가 된 동생은 저도 저 키워주시고 금전적 지원해주신 친척분도 죽도록 미워해서 계속 사과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땐 제가 갓 성인 때라 동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대화하면서 동생 말이 너무 험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냥 정말 미안했어요. 조금 더 일찍 동생을 찾아올 걸. 저 키워주시고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해주신 친척분 이야기 하다가 둘 다 감정이 격해져서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철이 없었는데 동생이 친척분이 넉넉히 용돈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했었어요. 사실 돈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번호는 받아와서 전화로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그건 힘든가 봐요. 가끔 전화는 해요. 금방 끊긴 하지만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진심이 닿을지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요. 동생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요. 청첩장 보내도 될까요? 와줄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사이가 더 완화되어서 어린 시절 못 받은 사랑 지금이라도 주고 싶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 추가. 모든 댓글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시간을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았어야겠죠. 남동생 초대는 하려고 하고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따뜻한 말씀과 냉철한 판단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댓글. 그런데 동생에게 그렇게까지 미안해야 하나요? 그래봤자 2살 많은 누나고 겨우 중1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 잃고 동생이랑 떨어져 친척집에서 자란 누나는 뭐 얼마나 호의호식했을까요? 물론 친척분이 정말 좋은 분이긴 한 듯 하지만요. 동생에게서 온 연락을 계속 무시했던 게 아니라면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동생의 피해의식을 강화시키기만 할 듯요. 그래도 계속 화해하고 싶다는 뜻은 전하세요. 어쨌든 혈육이니까요. 댓글 2. 초대는 할 수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건 동생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도 미성년자였고 선택지가 없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글쓴이보다 동생이 더 힘든 삶을 살았고 용돈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해도 글쓴이처럼 매달 학원이나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지원해주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자신은 그렇게 특성화고 다니는데 친척 집에서 그 집 식구로 자라서 대학생이 된 누나가 거기에 감사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한 거 맞죠. 남동생도 누나한테 상처는 받았지만 누나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라서 연락은 이어나가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